안녕하십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오셨다가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고 송해 선생님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를 바치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시다시피 천상변 시인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살이를 귀천에서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초절정의 비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인께서는 이름난 소문난 애주가이십니다. 고 송해 선생님께서도 애주가이시고 두 어르신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귀천, 즉 지금은 하늘로 가셔서 먼저 가신 님, 사모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것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인의 한자를 건드린 것은 불경이지만 저는 소나무 송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다의 자에다가 소나무처럼 사시장천 푸른함을 유지하시고 젊음을 유지하시고 또 소나무처럼 강건하고 굳센 분으로 사시다 가셨습니다. 또 바다와 같이 넓고 넓은 즉 하회와 같은 가슴을 지니신 국민의 형님이시고 국민의 아버지시고 국민의 젊은 오빠로 살다 가신 송해 선생님의 사주를 푸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온 그 대운을 봐서 삶의 궤적은 우리 근현대사 역사의 산정인이 되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풀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인의 추모 기간이 있어서 제가 기다렸다가 지금에서 풀고 올립니다. 신금이 4월에 나게 되면 병화가 당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끓이는 것은 끓일 기자입니다. 끓이는 것은 병화가 다시 천간에 투해서 사주를 조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주를 조열하게 하게 되면 보석인 신금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병화가 투한 것을 끓인데 정화가 투해 있네요. 정화가 병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쁜 것은 희한 것은 기뻐시자입니다. 임수가 도세를 하는 데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다. 무엇을? 주옥을. 신금은 주옥이다. 보옥이다. 보석이다. 도세 주옥이라는 명리 용어가 있는데 이거 비유법입니다. 자, 임수는 뭐냐면은 보석을 깨끗이 씻어내는 맑은 물입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정화도 제압을 하지만은 영롱한 보석의 빛을 발휘합니다. 그 임수 때문에 임수는 뭐냐면 상관입니다. 상관은 명리학에서 예술가 예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능가로서 인생을 살다 가셨다. 결국은 이 어르신이 한마디 하는 말 자체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난다. 이런 뜻인데 다짜고짜 이 사주를 보고 묘목과 유검이 있어서 도화살이 있어서 예능인이다. 이 정도 통변을 해버리면 사주가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이 유검과 묘목은 도화가 아닙니다. 좌우묘만 보면 무조건 도화라고 그냥 몰아버리는데 이것은 도화가 아니라 장성살입니다. 장성은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놓고 이 사주를 하나하나 통변해서 들어가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풀 때는 월지의 사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화의 황배에 따라서 이 사주가 신강신약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사화가 옆에 유금을 만났으니까 사화가 금으로 변해서 이 사주는 신금이 신강이다. 이런 통변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견해에 절대로 한치도 손톱만치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8월달이라면요, 사화가 미련 없이 금으로 간다. 또 시가 진시가 아니라 축시라면 축시고 유금이고 사화라면 사유축 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합을 볼 때 사화가 유금만 보면 비치기만 해도 합으로 봐버리거든요. 금으로 봐버리는데 이것은 이런 비유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얼룩무늬의 동물만 보게 되면 다 호랑이로 봐버린 겁니다. 얼룩말도 있고 얼룩무늬의 강아지도 있고 얼룩무늬의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얼룩무늬 여타 동물인데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일단 얼룩무늬만 보면 다 호랑이다. 유금만 보면 무조건 다 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 사화는 절대로 유금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첫째 원인이 사화는 자기달입니다. 4월입니다. 자기달이 화달입니다. 화란 집에 있는 자기가 왜 자기 집을 버리고 이 힘도 없는 금시집으로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이 정화가 천간에서요, 깃대를 꽂아놓고 화시 집안이 번창하고 있는 간판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 좌표가 되고 깃발이 됩니다. 이렇게 화가 휘날리는 깃발이 휘날리는 화시 집안을 두고 사화가 유금으로 간다고요? 또 세 번째, 이 목들이 목생화하고 있습니다. 목생화. 즉 화가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냥 화시로 머물고 있어. 왜 목시로 가려고 그래?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화시 집안이 몰락했으면 모르지만 번창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을사가 합을 합니다. 을사가. 사중에 경금이 있죠. 자, 이것은 명이고 이것은 암입니다. 그래서 명과 암으로 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을 한다는 것은 잡아서 끌어안고 못 가게 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중에 경금이 또 묘중에 을목과 이런 경우는 둘 다 암이니까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암합은 또 뭡니까? 잡아 끌어당기면서 못 가게 붙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4월달이 초기에는 무토가 7일간 사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또 7일간 사령을 합니다. 24일이죠. 나머지는 병화가 사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4월 27일생입니다. 4월 27일에 나왔으니까 병화가 사령을 합니다. 이 27일은요, 사화를 넘어서서 바로 목전에 5월달로 5화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니까 이 4화를 4화보다 5화의 기준점을 봐서 5화가 투한 정화를 깃대로 깃발로 좌표로 봐서 화는 굉장히 강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서 진퇴지기를 보고 결정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 조건이 갖춰졌는데 사화가 유금으로 간다고요? 자, 이쪽에서 이쪽의 인장 강도가 유금 하나가 끌어당기는 인장력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는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화는 원래 사유축 금으로 가기도 하고 사음이 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묵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이묵이는 뭡니까? 조하고 변화가 극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좌표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학이 허술한 학문이 아닙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우주의 깃털이 촘촘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깊은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만 보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을목이 묘목과 진토에 뿌리를 두고 정화는 사화의 묘목에 생을 받고 있으니까 목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은 뭡니까? 재성입니다. 화는 살입니다. 이 사주가 결론적으로는 재살 태가 사주입니다. 재는 뭡니까? 처의 별입니다. 살은 뭐죠? 자녀의 별입니다. 그래서 재살 태는 이 두 육친이
본 명주에게는 선생님께는 인연이 그다지 길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은 재는 재생 살의 원리에서 살태왕사주입니다. 살태왕. 살이 태왕하면 어떻게 돼요? 살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관으로서 살을 제압을 하는데 이것을 상간제살격 사주다. 살은 뭐다? 불이다. 상간은 뭐다? 물이다. 불은 이 사주에서 병이다. 물은 약이다. 그래서 병약 원리 용신법으로 풀게 되면은 사주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신약인데 어떻게 상간 재산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주는 신약이지만 그렇게 신약이 아닙니다. 일제 녹을 두고 진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강 정도 되고 상간을 부릴 만한 그런 역량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간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자, 그렇다면 상간 제살격 사주의 특징은 어떤가? 한마디로만 논하라,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답은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고생 후에 낙이 있다. 상간 제살격 사주의 설명 끝. 자, 그래서 이 어르신의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대운에서 1923년도 20년도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30년도 일제치하에서 지나고 40년도 해방을 맞이하고 50년도 6.25를 겪고 60년도 군사혁명을 보게 되고 70년도 새마을운동과 조국 근대화 발전을 보았을 것이고 80년도 광주사태와 신군부를 목격을 했을 것이고 90년도 국가발전 또 2000년도 이렇게 쭉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초년에 보게 되면 인묘지 목이 들어왔죠. 목은 제에 해당되니까 제살태가 사주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초년에 일제시대나 6.25 동란이 이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수가 들어왔잖아요 할 수 있는데 수는 밑으로 다 흡수됩니다. 목으로. 그리고 이것을 절각이 됐다,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신축부터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해대운에 접어들면은 이때 아드님을 잃은 그런 대운입니다. 자, 임수는 상신을 역할을 하는, 상신 역할은 기토를 만나게 되면 탁수가 되거든요. 탁한 물로 변합니다. 탁수. 그러면 신금이 빛을 잃었다 이거예요. 자, 맑은 물로 씻어내서 영롱한 보옥이 빛을 발휘하는데, 영롱한 빛을 발휘하는데 물이 탁해지면 보석도 영롱함이 없어진다, 잃는다. 그래서 기토가 들어오는 뭐다? 이 사주를 합격으로 만들었다. 횟수가 와서 사월을 충했습니다. 사중에 병화가 깨져서 자식을 잃는 운이다.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되면요, 맞습니다만 10년간 그 자식을 줄줄이 이별을 해야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주에서는 원국을, 원명을 온전히 파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격국을 파악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운과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 대운은 격국의 연장입니다. 왜? 월지에 출발하니까 원사주의 연장을, 이것은 체의 영역에 들어간다. 세운에서 드디어 용신의 형배를 강약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용이다. 이것을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진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년간 계속해서 자식을 잃는 운이 아니고 이 병인 세운의 아드님을 잃었거든요. 인목이 들어오면 대운하고 합의돼서 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목의 세력이 나타나면 이 다음에는 묘하고 해가 또 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목은 재잖아요. 재살태가 사주에 재가 왔으면 안 좋은 거죠. 재는 뭡니까? 돈이고 처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를 간접적으로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근데 인목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병화를 얻고 들어왔어요. 병화는 뭡니까? 플러스잖아요. 아드님이잖아요.
관이지만은 관살 혼잡 양상을 띠는데, 자, 그런데 이 아드님이 들어온 게 뭡니까? 지살입니다. 지살은 뭐죠? 역마처럼 교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로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필 그 자리가 지금 한남대교입니다. 남자라는 이 글자가 남쪽 화니까 이것도 또 맞지 않죠. 그래서 어르신이 한남대교는 돌아서 간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운에서 합격이 들어오는 것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 세운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주를 인동시키냐, 이것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 쭉 가서 병신대운인데, 지금 이제 귀찮을 하셨는데, 병화가 들어오면 정화가, 이것은 살입니다. 그래서 살격사주인데 병화가 들어오면 이건 관이죠. 관살이 혼잡됩니다. 혼잡. 관살이 혼잡되면 사주가 혼탁한 양상을 보입니다. 즉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주는 파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살로서 살을 상간이 제압하고 있는데 정관까지 들어와서 이것은 손을 쓸 틈이 없는 거죠. 지지는 신금이 와서 사하고 사신 합을 하면서 형합을 하고 있습니다. 형합을 했다는 건 겉으로는 합이지만 속으로 깨졌죠. 신중에 임수가 와서 사중의 병화를 가격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형살이잖아요. 형살. 반형이거든. 반은 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글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됩니다. 인이 들어오면 사명살이 완전히 짜여집니다. 이 대운에서 파격이라 어떤 위험 요소가 10년간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짜여지는 사명을 짜는 인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육효 용어로서는 허일대용이라고 그러죠. 없는 글자, 허한 글자를 기다려서 그 날짜에 사용을 한다. 즉 육효는 일진을 중요시해서 봅니다. 짧게 보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타이밍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은 삼합이나 사명이 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이 들어왔으니까 사명살이 짜여져서 이 사주는 형살을 먹어서 돌아가셨다. 여기까지 판단을 하게 되면 형살이 들어오자마자 입춘에 또 이민달인데 그때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가 약하죠. 이때도 문제는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명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형살은 뭐냐면, 현살은 사주를 혼돈 상태로 만듭니다. 혼란 상태, 즉 무정부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재정비가 됩니다. 즉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구조조정하고 재정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땅에서 보니까 제왕입니다. 또 장성입니다. 장성살인데 이 장군이 구태타를 해가지고 무정부 상태를 구조조정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듯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정책을 피는데 이것은 뭡니까? 운동성입니다. 운동성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인다. 반역을 한 사람은 죽인다. 여기서 죽이는 그걸 하는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형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해처모여다. 해처모여. 구조조정이고 해처모여다. 누굴 중심으로? 기준하는 중심으로. 그래서 이 해에서 이민년에 다 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화가 딱 들어오면 어떤 좌표가 잡히죠. 자, 혼돈된 인목이 이렇게 화국을 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명살이 짜여진 사화가 또 화국을 짭니다. 오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병화를 업고 왔어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자, 신금 위에 병화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대운에. 신금은 이미 인신충에다 사신형살에 원투를 맞고 크로키 상태에 있어서 자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화는 보란듯이 녹을 보고 생을 받고, 병화는 장생에다가 양인에다가 녹을 뒀으니까 이 사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뭐가? 화기가 탱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가톤권 핵폭탄이 이 사주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금이 어떻습니까? 이 보옥이 어떻게 녹아버리죠. 핵무기가 떨어지면.
여기서 반론,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수가 병화를 견제하면 되지. 임수는 병화를 견제를 못합니다. 이 강물, 바닷물이 비치면서 병화가 더 솟구쳐서 화기가 더 발하게 됩니다. 더 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임수는 무효다. 또 그렇지 않다도 간목이 납수를 해가지고 목생활을 하니까 임수는 자기 영향을 잃었기 때문에 상신의 영향을 잃어서 이 사주는 강약 논리로 볼 때 화가 들어와서 금을 극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걸 보자 이겁니다. 진이 세 개나 있는데 석토라면 석토가 화기를 쫙 말아서 흡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토는 자축인묘 진이니까 오양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월지가 진이니까 진 다음에 사잖아요. 또 오화가 들어와서 이것은 석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 만나면 용 세 마리가 회오리를 치면서 승천을 하니까 물이 소용돌이 치다 못해 뜨거워집니다. 즉 온천수가 되고 용암수가 분출하는 것은 뜨거운 기운이 오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뭡니까? 인, 묘, 진이 돼가지고 목을 짰죠. 목은 뭡니까? 재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이라고 했잖아요. 제살퇴가가 돼버린 거예요. 제살퇴가 사주가 제살퇴가운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냥 손쓸 재간이 없이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려서 사주를 보는데 일지는 뭡니까? 지는 한마디로 뭐죠? 용신인묘입니다. 용신인묘. 용신 임수가 묘로 들어가는 일진이다. 즉 죽는 날이다 이겁니다. 신은 뭡니까? 진시잖아요. 진시 8시에 숨을 하긴 해서 거둔 것을 하게 되는 이것도 진시니까 역시 진시가 임묘하는 명을 거두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게 되면은 이 대운이 들어와서 코로나 백신조차도 조금 미루는 것이 상책이었다. 왜? 사주운이 이렇게 좀 약하면 신체적인 면역이 떨어지는데 코로나 백신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사주를 쭉 봤는데 운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우리 근현대 역사의 산정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사화의 동태를 봐야 됩니다. 좌표를 어디를 정해서 가는지. 두 번째 형사를 봐야 됩니다. 형사를 봐야 되는데 형사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형사로서 끝냈는데 형살에서 더 발전한 단계를 보라. 형살이 사주를 헝클어서 해체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해처 모여 상태로 들어가는데 모인 에너지가 어디를 타깃을 정하고 공격을 하는지. 여기는 화가 그대로 금을 공격을 하잖아요. 주옥이 그냥 녹아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통변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